안녕하세요, 닐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 플랫폼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부탁을 좀 했었는데 자바 플랫폼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 동영상을 좀 안내해 드렸는데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좀 얹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바라고 하는 그 플랫폼은 오라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플랫폼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었던, 그러니까 write once 한번 작성했던 코드가 있으면은 run anywhere 아무 데서나 다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포터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서 구현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뭐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체제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샵도 비슷합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바라고 하는 녀석과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얘 또한 오라를 목표로 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애석하게도 그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은 완전히 거의 비슷하지만 단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오라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넷 API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방향성이 그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플랫폼이었어요. 구조 상태는 단넷과 자바는 거의 똑같지만 이상하게도 단넷은 윈도우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단넷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결국은 윈도우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고사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이 CEO가 그 사람은 운영체제 윈도우즈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라고 하는 녀석에서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단넷 플랫폼이든 무엇이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윈도우즈도 팔고 소프트웨어도 팔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턴지 윈도우즈에 대한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녀석이고요. 근데 윈도우즈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런 그 개발 도구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윈도우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라고 하면 다 쓰고 있는 건데 그 오피스를 윈도우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윈도우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윈도우 시장이 작아지면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발머가 좀 물러났죠. 물러나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인도 출신이지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온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윈도우즈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갇혀 살지 않겠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단넷 플랫폼을 좀 바꾸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래서 단넷 플랫폼이 이제 모두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는 형태 다시 탈바꿈 됐거든요. 그게 새로운 버전이 단넷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초창기 단넷 버전 같은 최근까지 이 단넷은 이랬었어요. 오로지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녀석이었거든요. 그 메인 언어를 C샵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그 단넷 플랫폼은 새로운 언어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되다 보니까 불안한 개발자들이 있죠. 특히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는 본인이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시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C샵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이걸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을 뺏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C++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단넷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 게임 개발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게임 개발이나 또 이 밑단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단넷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서 C++ 개발자들 또는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들, 기타 윈도우즈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인지 이거를 단넷 플랫폼을 이렇게 바꿔요. 이 단넷 플랫폼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윈도우즈만 지원해요. 대신 멀티 랭귀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베이직 또는 C#, C++ 다 단넷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CLI를 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 CL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은 타입이 달라요. 자료형이 다르다는 거죠. 언어들이 자료형이 다르면은 이게 플랫폼을 단일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단일한 그 자료형을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 주죠. 커먼 타입을 써라.
공통 타입을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입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라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다른 언어들은 그걸 맞춰야 하지만 C샵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걸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라든지 어떤 그 콜백 할 때라든지 기타 그 스택을 마련할 때라든지 또는 이 포인터 같은 걸 사용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도 언어의 수준을 맞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CLI는 이런 것들을 맞추라라고 하는 건데 공통으로 맞춰라라고 하는 건데 재밌게도 우리가 어떠한 걸 호출할 때 파라미터 전달하는 순서라든지 또는 그 포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택 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걸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죠. 지금 나보고 바꾸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CC++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CLI를 맞춰간 녀석은 CC++.net 그 다음에 맞추지 않은 녀석은 그냥 CC++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진 녀석은 이 단넷 플랫폼에 맞춰서 사용되면서 관리되는 그런 특징까지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먼 랭귀지 런타임인데요. 이런 스펙에 맞추다 보면 저절로 자바 같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자바 환경 같은 녀석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실행 환경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실행을 이 환경이 따로 있어서 이 환경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 환경이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CC++.net이라고 하는 녀석은 새로운 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맞춰진 문법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 비주얼 베이직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net은 비주얼 베이직과 완전히 다른 녀석이 돼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이 비주얼 베이직 사용하고 있던 그런 플랫폼은 버려야 되고 비주얼 베이직 .net을 쓰게 되면은 .net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거는 그렇다 쳐도요. 어휘가 달라져 버리면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주얼 베이직 개발하던 분들이 .net을 갈 때 이건 새로 배워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냥 C샵으로 가자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C++ 개발자들이 .net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꾸 .net을 지원하는 것을 폭을 넓혀가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걸 맞춰주는 언어들이 수십 개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게도 이 .net 플랫폼이 윈도우즈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요 CLI라고 하는 스펙을 맞춘 언어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CLI라는 걸 맞춰주게 되면은 이 런타임 환경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언어를 지원하지만 하나의 플랫폼만 지원하고 있는 .net 플랫폼 그 녀석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바뀌면서 이제 다시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을 탈 윈도우즈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벗어나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하니까 이제 .net으로 만든 제품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net 코어고요. 현재는 .net 프레임워크도 개발하고 있고 .net 코어도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두 개가 합쳐질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net 코어 버전은 플랫폼 버전은 3.0인데 2020년에 말이 되면은 .net 5로 아마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합쳐져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다시 소프트웨어 회사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처럼 지금은 오라 같은 특징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이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제품들 오피스라든지 또는 SQL 서버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의 그 제품들이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 생산력 다시 한번 기술력은 현존하는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보다 가장 뛰어난 개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가 좀 기대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영업 전략이 잘못되어서 고립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술은 다 오픈소스로 다 공개되어 있고요. 현재 그 C샵 같은 경우에는 CLI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MIT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웬만한 그 ASP.NET이라든지 뭐 WPAF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다 아파치 라이선스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개발하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번역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면서 CLI 얘기 좀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